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종별 사망자 수를 보면 폐암의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폐 안에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 암이 이미 진행돼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암의 증상으로는 기침, 객담, 객혈, 기관지 폐색과 동반된 무기폐 및 폐렴 등이 있습니다. 폐암으로 진단하기에는 난스페시픽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폐암은 종종 흉막이라든지 심장막, 늑골로 치면되기도 합니다. 폐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종양은 악성 종양이고요.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기에서 발생해서 폐로 전이되는 이 전이성 폐암이 원발성 폐암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기관지 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 폐의 원발성 암을 기관지 유래암종, 브론코제닉 칼시노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전체 암발성 폐암의 95%가 기관지 세포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생존율이 한 15% 이하이고요. 전이되지 않는 폐암도 5년 생존율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진단 목적으로 봤을 때 폐암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몰셀 렁 캔서, SCLC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non-small-cell lung cancer에서 NSCLC라고 합니다. 두 개는 유전적 차이도 나타나는데요. NSCLC는 주로 KRAS, 그 다음에 EGFR, 그리고 P16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SCLC는 RB, 레티노블라스토마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폐암의 원인 유전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는 스모킹, 흡연입니다. 폐암 발생 위험은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흡연량과 폐암 발생률은 비례하는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 남성의 담배를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만큼 약간 시차를 한 20년 정도 두고 있지만 폐암이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흡연자의 폐에서는 호흡상피의 편평상피 화생 또는 이형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병변이 진행하여 상피내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직접 흡연 외에도 흡연자와 같이 살거나 혹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간접 흡연 또는 환경적인 흡연도 발암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 폐암 사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간접 흡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헤비 스모커들 하루에 한 2갑씩 펴가지고 한 20년을 피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폐암 걸릴 확률이 60배가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폐암의 원인 중에 하나인 라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은 지각 중에 토양, 모래, 암석 등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이고요. 이들 자재를 건축 자재로 사용한 주택이나 건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리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색, 무미, 또 무치한 가스상의 물질이고요. 라돈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2-3일이 지나면은 다른 방사선 원소로 붕괴되고, 이 붕괴된 원소가 대기의 먼지를 끌어들여서 폐암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WHO 보고에 따르면 폐암 환자 10명 중에 1명은 라돈 가스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흡연 대신 라돈 가스를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집안의 라돈 농도가 높다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요. 라돈에 의한 위험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농도의 라돈에 피폭된 경우보다 낮은 농도의 라돈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많이 검출돼 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침대를 다 수거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돈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폐암 사망자의 12.6%가 라돈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라돈도 흡연 못지않게 폐암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집안에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헤비 스모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카본 모노옥사이드하고 PAH와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흡연보다 이 매연이 훨씬 위험한 폐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를 할 때 후드를 켜고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의 종류에는 크게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난스몰셀 렁 캔서가 있고요, 스몰셀 렁 캔서가 있습니다. 각각은 한 85%, 한 15%로 발병을 하고 있고요. 난스몰셀 렁 캔서에는 아데노칼시노마, 그 다음에 스퀘머스셀 칼시노마, 라지셀 칼시노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데노칼시노마와 스퀘머스셀 칼시노마가 거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NSCLC와 SCLC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SCLC 같은 경우는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고 얘는 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CLC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 상피 세포에서 기원해서 발생하는 반면에 SCLC 같은 경우에는 너브 프로듀싱 셀에서 기원을 합니다. 이 SCLC 같은 경우에는 전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5년 생존율이 2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안 좋은 반면에 NSCLC 같은 경우에는 SCL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폐암의 종류는 어떤 폐 관련 세포가 관여하냐에 따라서 조금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퀘마셀 칼시노마 편평세포 암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리에이트 콜루나 에피셀리움 셀, 여기에서 주로 기원을 하게 되고요. 아데노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 샘종이기 때문에 뮤신을 포함한 가블리셀에서 주로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셀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 뉴로엔도크라인 콜친스키 셀이라고 해서 이 세포질이 되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세포인데요. 주로 여기서 기원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아데노칼시노마는 샘암종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폐암의 유형으로서 샘암종의 대부분은 폐의 주변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조직학적 패턴을 보면 아래 사진처럼 샘을 형성하는 것을 보이고 거기서 보시면 뮤신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샘암종은 주로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폐암이고요. 평평세포암종이나 소세포암종보다 흡연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성명과 연관되어 폐암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로 샘암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퀘머셀 칼시노마 편평세포암종입니다.
이 종양은 3분의 2는 중심부에서 발생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폐의 주변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남성에서 주로 많고요. 흡연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의 폐에서는 그 호흡상피 세포의 스퀴어머스 메타플라시아를 거쳐 디스플라시아, 칼시노마 인시추를 거쳐서 편평 세포 암종이 되고 전체 폐암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 사진에 보시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뭔가 기찻길 같은 어떤 그런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스퀴어머스 셀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과증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몰셀 칼시노마입니다. 우리가 소세포 암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세포 암종은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도의 악성 종양이고요. 광범위하게 전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드신 60대에서 호발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흡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양이고요. 조기 전이를 잘하고 화학요법의 초기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 신생물 딸림 증후군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